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책 한 권, 이제 제가 쓴 약간 워크북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그 수업을 다녀왔는데, 강의를 다녀왔는데, 그 강의와 이렇게 좀 더불어서 경험을 녹여서 좀 이 책에 있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이제 디자인 띵킹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디자인 띵킹은 사실 그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하나 일련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교육공학적인 어떤 이론들 중에서 뭐 에디 이론이나 ARCS 이론들 이런 이론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재 최근 한 5년, 7년 정도 1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 10년 안에서 굉장히 좀 갑자기 핫하게 등장한 그런 개념이 이제 디자인 띵킹인데요. 저는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저도 이제 기업 어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용을 할 때 그때 이제 보기는 했지만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사실 이게 교육에서 과정 지향적인 어떤 측면에 수업 설계를 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설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명 수업을 설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수업을 설계하는 뼈대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먼저 그 디자인 띵킹에 대한 이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론은 사실 인터넷으로 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또 제 지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은 제가 약간 워크북처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수업 설계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좀 적용해서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자인 띵킹을 딱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발명, 두 번째는 로봇 융합,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교육.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녀온 것도 이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로봇 융합 수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로봇 융합 수업에서 이 디자인 띵킹을 사용을 했을 때는 보다 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컴퓨테이셔널 띵킹적인 측면을 좀 기저에 이렇게 깔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좀 키울 수 있는 복합적인 컴퓨터 그 융합 교육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목차를 좀 더 보면은 디자인 띵킹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1, 2단계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으로 꾸리고 3단계와 4단계는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렴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이제 제작까지 하는 이 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메이킹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읽은 논문에서 이 메이킹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PF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덕트 페일로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프로덕트 페일로어를 마찌오니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저도 이제 조금 최근에 읽어보니까 배워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사례를 제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근데 그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사례가 굉장히 낯선 사례여야 하는 거죠. 그 낯선 사례를 통해서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학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그런 개념이던데 이 그 PF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게 이 프로토타입 그리고 또 디자인 띵킹적인 이런 측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모르는 문제를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그 모르는 문제를 던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될 수 있을지를 교사 머릿속에서 좀 스키마적인 어떤 측면에서 세워놓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디자인 싱킹적인 측면으로 또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저는 더 좀 정교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찍는 중이니까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프롤로그에서는 제가 과거에 좀 일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좀 핵심은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교육은 교육과정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메인이 있는 특정 어떤 교과가 아니라 그 특정 교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사고 기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기본 사고 기능에 대해서 익힐 수 있었던 제 과거에 그 기간에서 한 11년 있었으니까 11년 정도의 어떤 기간들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나 아니면 피지컬 컴퓨팅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그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뼈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이론을 만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과 유튜브에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디자인 띵킹 1단계의 문제 발견인데 이제 엠파시라는 단계예요. 근데 이 엠파시라는 여기서 오타가 났는데 엠파시라는 이 단계는 기업에서는 이 엠파시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그냥 시장조사 같은 거 나가는 거예요. 혹은 기존에 되어 있는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좀 도출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 방안,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단계인데 이 교육에서 이걸 가져온다면 사실 저는 이 1단계를 그 팀을 꾸리는 단계로 많이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되게 이게 진로교육 같은 거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검사가 홀랜드 검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홀랜드 검사를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지가 미약하게나마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런 검사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과연 너는 어떤 현상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뭐 환경이면 환경, 뭐 아니면 뭐 발명이면 발명, 뭐 이런 식으로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너는 과연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는지를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하면서 좀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를 이제 1단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단계부터는 이제 팀을 짰으면 그 팀에서 디파인 단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런 거다. 문제 상황은 이런 거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1단계와 2단계를 좀 건너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팀을 꾸리라고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소도 부족할 뿐더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를 정의하기보다는 문제를 이해하고 좀 이렇게 외우는 그런데 이제 좀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융합을 더 잘하기 위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디자인 띵킹 2단계 디파인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파인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시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띵킹 이 3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디자인 띵킹의 어떤 핵심이 이거예요. 아이디어 단계인데, 이 아이디어 단계는 여기에서 제가 좀 보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여럿이 모여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며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다양할 뿐 아니라 보다 다각적이고 보다 유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과연 우리가 앞서서 정의했던 문제 정의와 얼마나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고 기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고 기법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브레인 스토밍부터 시작해서 브레인 라이팅,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귀에 익지는 않겠지만 스캠퍼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제결합법, 그리고 속성 열거법,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태 분석법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활용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속성 열거법은 이런 거야, 형태 분석법은 이런 거야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분석법이나 이런 사고 기능에 대한 어떤 방식은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가 이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 있게 적합한 사고 기능이 무엇일까를 선별을 해서 자기가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기법들을 질문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해 봄으로써 아이들의 생각을 점점 순차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고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아이디어 수렴인데, 이 아이디어 수렴 이꼴 저는 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수렴은 기존에 나왔던 그 아이디어를 좀 분류를 한 다음에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 없는 걸 파킹랏에다가 이제 던져 버려야 되겠죠.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정의한 내용과 일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맨 처음에는 30개였다면 분류를 해서 10개로 줄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평가 과정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PMI 기법이라든지 뒤에 나옵니다. 육색사고 모자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약간 경영학에서 이제 나온 그런 어떤 분석인데, SWOT 분석, SWOT 분석을 시작을 해도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디시즌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페이오프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도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사고 기법들이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도 알기 때문에, 이런 현장적인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고 기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QR코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띵킹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드는 타입인데, 저는 사실 교육을 할 때 이 만들어 보는 단계를 굉장히 이제 이 3단계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3단계가 있어야지 4단계가 있겠죠? 근데 이 4단계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에서 만들기 수업 되게 많이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만들기 수업은 키트, 그러니까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재료를 선택할 수 없는, 그게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선택이 되어 있는 재료 자체를 끼우는, 조립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프로토타입을 경험하실 텐데, 이 디자인 띵킹 4단계 프로토타입에서 자신이 직접 재료를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구현한, 내가 머릿속으로 좀 구현하고 있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이 3단계에서 앞부분에서 했던 그 아이디어가 과연 어떻게 구현이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걷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놓은 거는 누군가가 그런 단계를 미리 경험을 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소근육을 좀 움직인 경우밖에 안 될 텐데,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를 어딘가에 가서 재료를 구입하고 그 재료가 맞는지 대입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재료를 구입하는 이런 시행착오적인 측면에서 그 재료의 속성도 알게 되지만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이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어떤 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을 점점 줄여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저는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좀 어려운 개념의 그 PF라는 프로덕트 페일루어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이론들을 바닥에 깔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에서의 또 중요한 점은 설계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자인 띵킹 이 5단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뭐 2시간에 좀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없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숭실대에서 한 6시간 동안 이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캠프를 했었는데 딱 그 6시간이 좋아요. 6시간이 좋고 6시간 정도는 돼야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2시간 안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론 정도만 소개하고 끝나는 정도밖에 좀 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자인 띵킹 5단계는 이제 평가하기 단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평가는 이꼴 리피트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만든 그 시제품을 자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제품을 모르는 혹은 이 시제품을 이제 사용하게 될 그 대상자에게 좀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평가 기능이 나오는데 이건 앞서 얘기했던 PMI 어떤 평가랑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다가 실은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다 만들고 나서도 한 번 더 평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 평가는 리피트다, 반복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폼을 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넣어 놓기도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내용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목표도 이렇게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 그냥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법들인데 이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기법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워크북인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는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이게 2021년 아주 꽤 되지는 않았네요. 제가 쓴 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필요하신 분들, 이 수업 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혹은 디자인 띵킹을 교육에 대입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또 저랑 또 많은 이야기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